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 명의 국민들이 2조 2천억 원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짜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2017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30조 6천억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후대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이 초래되어 국민 건강과 의료 기반이 무너짐을 누누이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018년 당기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천억 원으로 축소된 것이 큰 성과인 양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으로 인한 속도 조절의 부산물일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선택진료비를 갑자기 폐지한 것하고 상급병실료의 급여화입니다. 사실 이제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라든지 뇌내혈관 MRI 급여화는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하고 뇌내혈관 MRI 급여화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위기는 이런 무분별한 급여화에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결국 의료기관에 내는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수요 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위기에 대한 그 우려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16.4%,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15.4%가 지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그 지원 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보다 더 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원율이 13.4%로 더 낮습니다. 이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재정 지원 행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정부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안정적 재정 대책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 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2조 1천억,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3년간 총 6조 7천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책이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미이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의료와 건강보험의 미래를 다지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법에 의해서 규정된 국고보조금, 국고지원금을 정확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급여화를 계획한 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필수 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합니다. 상급 병실료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제한된 급여 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 먼저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이다. 현재 급여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급여화를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지금 급여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일 1부위밖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위 물리치료를 할 때는 다음 날 내원해야 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무료로 해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급여 기준을 내실 있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데 보장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또 약물, 꼭 필요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먼저 이 약물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쓰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 2차 약제를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의 급여 기준을 바꿔서 보장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의료 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와 건강보험 후 100년 대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이러한 13만 의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13만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를 멈추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문재인 케어는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기본적으로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요한 의료 정책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아끼거나 적절하게 재정을 사용해서 의료 보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인다든지 의료 질을 높였을 때 스스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방만하게 쓰고서 환자들한테 의료 이용의 부담률 내는 돈을 줄였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돈들을 막 쓰게 되면 환자 부담률을 당연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재정을 절감해서 효과적인 좋은 성과를 낼 때 그때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대놓고 거짓말한 것이고 잘못된 자화자찬을 한 것이고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